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첫 번째 하스탁은요. 비자입니다.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얘기가 월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내일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한 포인트가 되겠죠. 주가가 최근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 있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오늘 밤이랑 내일 새벽에 있을 그 주식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일단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우선은 비자가 되겠습니다. 실적 컨센서스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이익이 한 2.24달러 정도 나올 것으로 일단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기가 1.93달러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매출도 85.5억 달러였고 작년에 77.9억 달러였기 때문에 일단 컨센서스상으로는 작년 대비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건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물가가 다 그만큼 올랐다는 거, 물가 많이 올랐고 소비가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일정 수준 올라가는 소위 플랫폼 업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고 미국 시장에서는 금요일 날 발표됐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비교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는 대선 충당금으로 이슈가 되는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업에서의 대선 충당금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둔화, 소비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 내지는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휘할지. 다만 가이던스 자체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이던스는 유지했기 때문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럼 모든 다른 어떤 제2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둔화돼서 이쪽도 압박은 받을 수 있겠고요. 특히 비자나 이런 마스터카드 항상 보면 정부나 의회에서의 압박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수료 너무 비싸다는 얘기 항상 나오고 최근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출 구성부터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플랫폼 회사라는 것이 정확히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 특히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실 때 그리고 그 세일즈 하시는 그런 방송의 진행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바로 환불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과 같은 거 한두 개는 먹어보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먼저 그 결제를 하고 나서 결제는 방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다른 뭐 네이버나 이렇게 가격 비교 바로 취소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가격 여러분들이 결제할 때 취소할 때 결국 네트워크는 다 쓰잖아요. 그래서 결제할 때 네트워크 할 때 아주 조그마한 돈이라도 비자는 계속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사업 구조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 내보다 해외 비즈니스가 훨씬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보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마스터카드가 제일 잘 나갔거든요. 그건 어찌 보면 이익도 증가했고 PER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에 높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다른 거에 비해서 탁월하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봤을 때 비자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비자, 마스터카드는 사업 구조가 100%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만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금년 이후에 거의 모든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다만 10월 이후에서는 두 곳은 올리고 두 곳은 내렸습니다. 이것은 비자 자체라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소비에 대한 둔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반영한 수준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자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 역시나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코카콜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 비만 치료제 신드롬이라는 게 미국에서 영향이 있었고 코카콜라의 실적에 영향을 줬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코카콜라는 오늘 밤입니다. 정확히 보면 화요일 날 장 전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시각 보면 한 8시 정도 되면 여러분들 9시 정도 되면 이제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그러네요. 실적부터 확인해 보면 주당이익이 0.9달러, 69달러입니다.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매출도 114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 110억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비자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수치로 보셔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코카콜라라는 것이 아까 인트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코카콜라라는 것이 과연 소위 그 다이어트 열풍, 체중 감량 이런 쪽에 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진짜 사뭇 궁금할 수밖에 진짜 궁금해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광풍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예. 우리는 아직 일반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는 잘 있잖아요. 모르죠. 예. 그냥 미국에서 아직까지 오젬피크 위주만 되고 있고 마운저로 같은 것은 아직 마운저는 일라이 릴리에서 하는 건데요. 마운저는 아직 그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은 아직 FDA에서 완전히 승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더 커질 텐데요. 코카콜라 화면 보시면 코카콜라는 수많은 음료를 다 하고 있겠고요. 예. 나름대로는 스포츠 드링크인 그 수많은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조차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이 없다, 있다를 아무리 말할 수 없지만 그에 관해서 펩시콜라가 먼저 실적 발표했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젬피크나 이런 체중 감량 열풍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주가가 약해진다는 것 자체 실제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약간 지나치다. 자기는 실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그쵸.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영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음료를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살이 많이 빠지면 항상 그 프로틴이 많이 같이 단백질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이 줄기 때문에 단백질 보조제를 또 먹는 사람끼리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백질 음료를 더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얘기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소위 뉴스에 따른 주가의 부침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저희 아침 새벽 방송에 그 바이오나 에너지 쪽으로 섹터 전문 위원님 모셨잖아요. 예. 거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현재의 광풍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젬피크도 수많은 용량이 있고 주사제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지금 제한적인 공급이라고 어저께 표를 보셨던 저도 봤고 여러분도 보셨던 기억이기 때문에 좀 광풍인 건 맞고 수많은 것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모간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는 기존의 전망치보다 더 확대시켜놨습니다. 지금 체중 감량에 그런 확대되는 시장에 대해서. 그럼 과연 그것 때문에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지는 일단은 그게 수치화될 때까지 진짜 먼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젬피크나 마운자루나 그걸 처방받고 정말 했을 경우에 당뇨 시장이 없어요. 당뇨병을 걸리는 분이 한 명도 없어지겠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한 30% 정도는 사라지는 정도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신장 같은 경우에 신장 투석 같은 하는 분이 없어질 거라고 3분의 1 정도는 없어져야지 최근 들어의 다비타 같은 주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지금 속도감 있게 간 건 사실이 되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운동이나 그런 대한 욕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은 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체중 관련 감량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는 것을 금년 이후에만 제가 주가를 그려왔습니다. 금년 이후에 S&P 500, 일라이 릴리, 코카콜라, 펩시를 했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60% 올라간 거 그것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섰고요. 노보노디스크는 미국에도 상장돼 있지만 유럽 전체 주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S&P 500이 어저께까지요 10% 정도 올랐습니다. 정확히 10.6% 정도 올라갔는데요. 과연 펩시의 10.8% 하락 그리고 코카콜라의 13.3%의 하락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반대 방향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심리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뉴스의 모멘텀, 심리의 모멘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분위기도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7월 이후에 보면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핑크색이 다수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초록색도 있지만 최근에 10월 이후 보면 4군데가 지금 투자 의견을 리뷰를 했는데요. 지금 4군데 모두 목표 주가를 내려놨습니다. 여기는 작은 기업도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같은 내노라는 IB들이 전부 목표 주가 내렸거든요. 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펀더멘털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그런 뉴스의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 후에 되면 이거보다 위에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한 일주일 정도에서는 주가는 좀 안정된 흐름,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뭐 코카콜라, 펩시, 뭐 P&G 다 같은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나와 보고 코카콜라의 주가의 반응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대응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스탁 역시나 실적을 이제 내일 발표하게 될 텐데요. 내일 새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메가 트렌드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좀 믿고 의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가 아마 AI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역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찌됐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정된 주식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특정한 어떤 정책을 하나 발표하고 어떤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엮여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에 처음에 어서 오픈 AI를 발표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그리고 점차 뭐 유료 사업도 하지만 무료를 통해서 맛보게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건 수많은 것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지의 그런 빙 서비스라고 하는데 빙 서비스가 상당히 점유율을 일정 수준 높인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물론 크롬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쓰시면 두 개 다 쓰시는 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전 두 개 다 쓰는데 네. 빙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소위 업데이트가 진짜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파일럿을 바로 달수하는 게 더 많이 써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불과 3, 4개월만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비스에 가입하고 등등 했는데 요즘은 빙 서비스 자체에서 몇 가지 선택 하나 하면 제가 원하는 말을 땅에서 그림을 바로 만들어주고 썸네일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 그냥 기본 화면에서 다 구성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약간 엇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랑 엮여 있는 거가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가 또 다른 반등했고요. 관심 있는 게 계시겠지만 ARM 주가 오늘 반등했고요. 예. 반면에 주가 훅 떨어진 것이 인텔입니다. 예.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ARM의 기술을 이용해서 PC용 칩 시장에 들어간다. 이거가 그렇죠.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이 나왔고 AMD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인텔은 약간 어려워질 수다. 인텔은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상당 기간 독점적인 사업을 하다가 퀄컴 같은 것도 끼어들고 있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인텔에 하도 당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사업하라고 그래서 자꾸 그걸 라이센스를 주고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은 엄청난데요. 결국 실적만 보면 이번에도 앞선 다른 그런 비자 마찬가지로 실적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는 엄청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생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부터 일부 팔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리고 특히 11월 오늘 내일 실적 발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관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11월 1일부터 소위 오픈 AI의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업 버전 거기서 개인 사용자당 $30 받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예고만 했고 이번에 실행되는 게 11월인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지가 아마 관심건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 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10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10개의 사업에 어디가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를 기준으로 10개 중에 9개인데 그 하나 자체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게임이나 이런 쪽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머지들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10개 사업 중에서 특정 기업, 특정 사업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업 버전 사용자당 $30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시장성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월가의 컨센서스는 8월 이후만 보면은 목표 주가를 한 곳이 내린 반면에 두세 곳은 오히려 올린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각각 지난주에도요. 시티그룹과 로젠블렛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실적 시즌 느낌이 나네요. 네, 최근까지 계속 안 좋은 매크로 얘기만 하다가 내일부터는 그래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로 진입하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사이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소비재 기업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네,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거는 결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틸리티랑 바로 필수 소비재가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필수 소비재는 대표적인 소위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고 배당을 꾸준히 주고 오랫동안 살아와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크지 않고 대신에 성장성이 이렇게 풍부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하면 전력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물론 수도회사도 있지만 갑자기 전력을 또 엄청 많이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샴푸를 갑자기 더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성장성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고 안전대 밸런스 쉿이 강하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좋은 훌륭한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인데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의 매력이 훅 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고 주가의 형편없이 떨어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코카콜라, 펩시콜라, P&G 이런 거 다들 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금리가 일정 수준을 더 넘어가는 수준이 나오면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뭘 찾게 돼 있냐면 스트롱 밸런스 쉿이라는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아니면 스트롱 아니면 솔리드 밸런스 쉿. 그것은 강력한 대차 대조표. 그것은 그만 안정된 회사를 찾는 거죠. 결국 최악으로 가면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고 그렇죠, 예.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유틸리티나 예를 들어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 중에서 당장이 아니라 6개월, 12개월 중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볼만한 주식이라고 해서 소개해놨고요. 또 하나 이제 유통업체의 어떤 도난이 많아서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결국 지나고 나면 큰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소비재주들이 좀 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찾자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 소비재가 왜 필수 소비재인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